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미분양, 악성 미분양 기사는 이 정도 지식은 갖추고 보시고 좀 번거롭고 귀찮으시겠지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미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켰는데요. 미분양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지켜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의 의미와 어떤 걸 체크하시는 게 좋은지 그리고 과거에 비교했을 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미분양 주택 32,722채, 작년 말 대비 86% 늘어. 여러분 86%가 늘었으면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상당히 많은 거고요. 일단 미분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보시죠. 부동산 지인 데이터고요. 경기도를 택했습니다. 경기도가 미분양이 많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지인을 보시면 여러분 미분양에 대한 기준도, 분양에 대한 기준도 모든 이런 프로그램마다 기준점이 좀 달라요. 아실이든 호갱노노든 부동산 지인이든 똑같은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통계를 직접 만들어 보셔도 결국 원데이터는 실거래를 많이 쓰시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쓸 것, 안 쓸 것을 나중에 솔팅 하시게 돼요. 실제로 해보시면 이거를 아파트에 넣어야 될지, 껴야 될지, 실거래가가 6개월 동안 없었는데 뭘 넣어야 될지, 가격은 뭘로 해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KB를 많이 쓰는 거예요. 주택은행의 전신이죠. 주택은행이 전신이죠. 근데 미분양을 볼 때는 부동산 지인을 보시면 일단 추세가 좀 보이는 편이고 미분양은 여러분이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꽤 많이 있습니다. 미분양을 볼 때는 부동산 지인을 키시고 자, 부동산 지인이 여러분 부동산 지인에 들어오셔서 지역 분석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지역을 누르세요. 저 같은 경우엔 경기도 이렇게 해서 경기도 전체니까 아무 선택도 하지 않고 경기도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그래프가 생성이 돼요. 근데 여기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주요 지표에서 미분양을 누릅니다. 그러면 역사가 뜨고 2009년 전 자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가 미분양이에요. 이 아래쪽에 지금 제가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이 보라색 선이 미분양이고요. 아래에 있는 회색 막대기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두시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 주황색 선은 미분양이에요. 이건 뭐냐면 건설사가 분양을 때린 다음에 여기가 분양이 얼마나 됐다고 보고를 해야 돼요.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번에 분양을 했어요. 시행을 하고 분양을 했는데 1000세대를 분양을 했는데 800세대만 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800세대는 분양이 끝났고 200세대 미분양 났어요 하고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미분양 물량이 데이터에 바로 잡힙니다.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선분양 하잖아요. 모델하우스 와서 사람들이 다 청약 신청을 안 넣은 거예요. 경쟁률이 거의 1대1이 안 나온 거죠. 막 0.6대1, 0.7대1 아니면은 경쟁률이 나왔는데 일부 평형은 미달이 난 거죠. 그런 경우에 미분양이 나고요. 밑에 있는 회색 막대기 있죠. 이거는 추세를 다르게 나타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그래프는 하늘색 이 덩어리, 이 표는 매매 가격인데 파란색 선은 매매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데이터를 넣은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사실은 맞물려 돌아가는 게 있어요. 추세가 좋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미분양이고요. 지금 제가 이 쭉 따라가고 있는 이 선 보이시죠? 얘는 미분양이고 아래 회색 막대기는 악성 미분양이에요. 준공 후 미분양. 더 쉽게 말씀드리면 빈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이 오시죠?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치명적인 거는 악성 미분양인데 이걸로는 부족하죠. 두 가지 알아가시면 돼요. 미분양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미치냐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에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만큼 사람들이 분양을 받기 싫어하는 건데요. 이유도 따져보셔야 돼요. 비싸서 안 되는지, 대출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아파트 입지 자체가 인기가 없는지, 얘가 미분양이 왜 났는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미분양이 하나도 없으면은 주택시장이 좀 과열된 거예요. 아무거나 사는 거니까요. 사실은 건설사가 무조건 좋은 데 짓지 않거든요. 시행사는 팔아먹을 수 있으면 웬만하면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자체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랑 사람들이 얼마나 집에 대한 청약, 새 아파트에 기대감이 있는지 분위기를 탐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물론 미분양이 하나도 없이 잘 될 때는 거의 시세가 좀 올라가고 있을 경우가 많죠. 쉽게 얘기해서 얼마 동안 지난 5, 6년을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청약, 분양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게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회색 막대기, 이건 악성 미분양, 중공호 미분양, 빈집이에요. 그럼 얘네는 구축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다만 얘네도 왜 악성 미분양이 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방대가 미달이 난다고 서울대 평균 점수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서울대가 미달이 나면 지방대까지 결국 도미노 효과가 갑니다. 서울대가 비면 연고대, 연고대가 비면 서성안에, 이게 쭉쭉 낙수 효과가 있는데요. 역낙수 효과죠. 이 만약에 악성 미분양이 난 아파트가 입지가 아주 좋고 가격도 괜찮다면 구축은 절대 버틸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치동이나 아니면 일원동이나 어쨌든 강남 일대 위치별로 다르겠지만 아주 좋은 새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빈다. 간단한 예로 아크로 리버파크 옆에 원베일리가 빈다. 빈집이 텅텅 남아돈다. 그러면 그 분위기가 옆으로 퍼져요. 더 좋은 입지에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아파트, 더 좋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더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수요가 없다? 그럼 그 수요가 없는 게 옆으로 퍼져서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악당이 가면은 인근의 생명자가 쭉 죽는 거 있죠. 그렇게 쫙 퍼져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됩니다. 그래서 악성 미분양은 구축에까지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미분양, 악성 미분양은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 기사가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부동산 침체를 알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래프 중에 하나이고 부동산 과열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그냥 자유시장,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는 좀 더 순수한 지표가 될 수가 있는데 분양시장에 정부가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이게 왜곡이 돼요. 예를 들어서 로또 분양이다. 받기만 하면 10억 로또다. 이러면 미분양이 안 나오죠. 너무 좋잖아요. 거꾸로 대출을 안 해준다. 정말 좋은 입지에 괜찮은 아파트가 나왔는데 대출이 하나도 안 되니까 현금 부담만 사라. 현금 부담만 살라 그랬더니 너 그렇게 하면 취득세를 더 많이 받겠다. 이게 징벌적 과세를 대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곡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 상황 당시에 규제나 대출 제도나 뭐 금리라던가 분위기를 통합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8월 미분양 주택이 32,722채인데 작년 말 대비해서 2배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작년 말 대비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늘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사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미분양이 2배가 늘었으니까 주택시장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앞으로 정말 어떤 전망을 하든 안 좋은 쪽으로밖에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시면 안 돼요. 그래도 될 수가 있겠지만 내가 확인을 하고 나서 그걸 느끼셔야 돼요. 보시면 전국은 아니지만 경기도를 봤을 때 지금 미분양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미분양은 늘고 있어요. 그런데 악성 미분양은 아직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2022년도잖아요. 작년에 비하면은 미분양이 늘어난 건 맞아요. 그런데 과거를 볼게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여러분 아직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아직 미분양과 그리고 중공호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절대적으로 얘기를 해도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요 시기 있죠, 여러분. 요 시기, 요 안쪽, 그러니까 요렇게 안 좋은 시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 시기를 펴발라 봤을 때 15만 채가 넘었어요, 미분양이. 근데 지금은 전국을 다 셌을 때 아직 3만 채가 안 되는데 요번에 넘었을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16만 채까지 갔는데 지금 3만 채가 안 되니까 거의 5분의 1, 6분의 1 수준인데 앞으로 올라가는 추세라면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분양인지 중공호 악성 미분양인지도 지켜봐야 되고 그게 위치가 어딘지도 지켜봐야 되고 그게 왜 분양이 안 되는지도 원인을 어느 정도는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뭐 대출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가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옆에 집이 비어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대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온 건지 사람들이 위축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사람들 수요에 초과하는 공급이 된 건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무조건 기사만 보고 미분양이 2배가 늘었다. 앞으로 청약을 받으면 안 된다. 구축도 사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기에는 정말 기사에 나와 있지 않는 의도에 우리가 너무 끌려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 미분양이 아직 적으니까 멀쩡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봤을 때 부동산 시장엔 사람들이 늘 참여를 해왔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본격적으로 2011, 12 한 요때쯤이에요. 한 2011 넘어가면서 2012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고 2011, 12, 13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요때를 보시면 분위기가 그대로 보여요. 근데 이 악성 미분양이랑 미분양이 놀랍게도
이 해소가 쭉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해소가 되면서 기억하시겠지만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서울은 2015년도부터 올라갔겠지만 경기도는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이 경기도권을 발목을 잡고 있었고 이번에 상승할 때도 지금 시장을 보면 경기도권이 더 안 좋아 보이는 이유는 경기도의 순수 수요로 오른 것도 있지만 서울로 들어가지 못하는 밀려난 수요가 경기권에 자극을 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정부 정책도 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미분양, 악성 미분양 기사는 이 정도 지식은 갖추고 보시고 좀 번거롭고 귀찮으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내가 뭔가 경제적 결정을 해야 되거나 참여하고 계시다면 최소한 부동산 지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정도는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미분양이 작년 대비 2배가 늘었는데 여러분이 확인해 보니까 옛날이랑 비교를 해봐도 지금 미분양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훨씬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되거나 약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지만 지금 미분양이랑 악성 미분양만 가지고 시장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과거 내역을 기반으로 평가했을 때는 아직 그렇진 않다라고 평가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 될 거란 제 의견을 드립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